그 결국 이제 그 이른바 저널리스트들의 고민은 그거잖아요. 그건 그 저널리즘의 어떤 정의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유튜브로 대표되는 이런 뉴미디어 시대에 그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 이건 우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든 어디든 뭐 다른 나라 학자들도 굉장히 고민하더라고요. 저널리스트들도 고민하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알릴레오도 하나의 새로운 저널리즘의 전형으로 꼭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어떤 시각에서 봐줘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에 따른 기존 레거시 미디어가 가지고 있던 저널리즘하고는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전통적인 저널리즘에 맞춰서 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제가 만약에 얘기를 해도 된다면 과거의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저널 매체입니다. 매체. 매체 독점의 다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매체가 독점됐기 때문에 그 독점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 또한 독점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뭐가 등장하냐면 직업적 저널리스트가 등장을 해요. 그 직업적 저널리스트들은 그걸 통해서 자신의 저널리즘이라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면 나름의 윤리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동의 기축들을 마련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의 이제 그러면 유튜브도 저널리즘이냐 그러면 사실은 매체를 통해서 의견과 정보를 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저널리즘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수립되어 왔던 직업적 저널리즘과 동일한 저널리즘인가라고 질문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저널리즘은 따라서 직업적으로 지금까지 수립된 저널리즘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널리즘이 아니고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디선가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직업적 저널리즘이 토대를 두고 있는 윤리라든가 가치라든가 방향이라든가 하는 것 가운데 여전히 올바른 게 있다면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현재 매체 환경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저는 균형성이라든가 공정성 개념이 사실은 거기에 상당히 많이 어울린다라고 봐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루기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엄청난 게 막 잘 맞춰진 균형이라고 하는 것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과거에는 그것이 마치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졌던 이유는 공정한 권위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권위는 어디서 온 거냐면 제가 얘기했지만 독과점에서 오는 겁니다. 즉 그것뿐이 들을 수가 없었고 그거 외를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권위가 만들어졌고 그 권위가 공정이라는 대단히 모호한 이름으로 존립이 돼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권위가 깨지는 순간 공정의 뒷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실제로 누구나 공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균형 자치가 굉장히 어렵고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판판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정이든 객관이든 하는 것에 있어서 개념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포기하자는 말씀은 아니시죠? 포기하자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정의 그 너무나 무거운 어떤 무게를 약간은 완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정확성이라고 하는 보조적인 개념이 있어요. 정확성이라는 건 저널리스트들이 직업적 저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중시하는 사실 확인의 전통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의 직업적 저널리즘에서 정확성이라는 개념이 그렇게까지 잘 존중되고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확성에 바탕을 둬서 균형성을 갖춰야 되죠. 여기서 균형성이라는 건 완벽한 균형이 아니라 불완전한 균형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확인한 정보 이상의 다른 정보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걸 최대한 그 단계에서 확인해내려고 하는 것. 이 정확성과 균형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존의 공정성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추구해보고자 했던 사실 핵심적인 개념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검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정확했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균형들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지는 그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차피 확인이 되는 문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하게 편향적이다라든가 단순하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나름의 탄탄한 토대들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직업적 저널리즘이 기존의 공정성 개념으로부터 새로운 토대를 여기서 확인을 하고 기타의 경우는 예를 들면 정의감이라든가 뭐 도덕적인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 저널리스트의 어떤 양심이라든가 직업 전통에 맡겨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정확성은 예나 지금이나 늘 추구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뭐 지금 정 교수님이 사실 되게 완곡한 표현의 개념으로 직업적 저널리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20세기 이른바 대중 저널리즘의 시대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죠. 그게 뭐 객관성, 불편부당성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과거에는 구독 중심의 그러니까 정치적 스폰서십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주고 언론사를 만들었고요. 그때는 누구도 자기 언론이 나 공정해, 나 불편부당해, 나 모든 의견을 다
한 기사에 다 녹여내거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었던 예.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대중시대, 대중저널리즘의 시대에 만들어졌던 미디어 이데올로기가 사실은 대중저널리즘 이후에 현재의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 시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들은 다 흔적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저널리즘에 오랫동안 교과서에 남았던 그런 과거의 흔적들을 예. 변화되어져 있는 유튜브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시킨다? 저는 그건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 대중저널리즘의 그래도 공정성이라는 것이 최선의 가치는 아니지만 최악을 막는 나름대로의 제도적 장치였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 사실 권위주의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양적 균형성들 때문에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그래도 얘기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던 적도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전통적인 저널리즘이 갖고 있는 흔적 현상으로서의 그냥 미디어 이데올로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른바 1인 유튜브에 영향력이 있는 다른 뭐 구독자 1000명, 100명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 정도가 하는 100만 명 이상이시죠? 예, 좀 109만 이 정도라고 하면 JTBC가 한 130만 명 되고 YTN이 좀 많고 KBS는 100만이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조직적인 저널리즘 회사보다 더 훌륭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거니까 그런 면에서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대중적 저널리즘의 원칙들 예. 그래도 견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